미국은 이제 트럼프 위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기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지금이 한국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지금의 미국의 상황은 한국에겐 최대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석좌 교수이자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오늘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트럼프의 재등장이 가져올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국제경제를 연구하면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바로 다극화 시대의 도래입니다. 과거 미국이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며 절대적 패권을 유지하던 시대는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재등장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산물이자 상징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의 슬로건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위대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제가 최근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닌 세계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불확실성의 증가입니다. 제가 분석한 경제 지표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이 각자의 영향권을 명확히 구분하며 일종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어떤 국가도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무질서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의 거래 중심적 세계관은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연재했던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시리즈에서 분석했듯이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동맹관계마저도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스트롱맨 정치의 부상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오르반, 터키의 에르도안,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트럼프까지. 이들의 부상은 불확실성의 시대가 낳은 필연적 결과입니다. 제가 최근 출간한 저서 불확실성의 시대 새로운 경제 질서의 도래에서 분석했듯이 이는 글로벌 경제의 근본적인 재편을 예고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재등장은 단순한 미국 정치의 변화가 아닌 세계 경제 질서의 대전환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기술력과 경제력을 갖춘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발견한 핵심적인 사실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 파트너를 넘어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치입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하고 있는 28,500명의 미군은 단순히 북한 억지력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들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최신 M102 에이브럼스 전차와 M2 브래들리 전투 차량으로 무장한 이들 전력은 유사시 중국 동북지방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지상군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급속한 군비 증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국의 국방 예산은 2,250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2%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어투에이디 전략입니다. 동풍-26, 동풍-21D와 같은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 해군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대한 강력한 견제점이 됩니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중국군 병력의 15에서 20%를 동북지방에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약 40만 명에 달하는 규모로 결코 작지 않은 전략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한국의 군사력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은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 체계는 미국에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한국의 복합적 가치입니다. 비록 트럼프는 동맹 관계를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한국이 가진 전략적 가치는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일 협력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측면을 넘어 경제적 협력과 기술 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가치가 어떻게 경제적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미중 갈등의 핵심 축이 공급망 재편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 변화의 최대 수혜자가 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가장 큰 산업들을 살펴보면 반도체의 경우 글로벌 패키징의 38%, 디스플레이 소재의 45%, 배터리 소재의 60%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칩스법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한국의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60% 이상, OLED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15%를 넘어섰고 3나노 공정 기술은 TSMC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배터리 산업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은 탁월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테네시, 미시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들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과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의 제조 생태계입니다. 중국이 가진 저임금 이점은 더 이상 절대적 경쟁력이 아닙니다.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한국의 제조 혁신은 높은 인건비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산업용 로봇 도입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가 932대에 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리쇼어링 정책은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조지아와 엘라베마에 건설한 전기차 공장이 좋은 예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생산기지를 넘어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의 핵심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시작된 공급망 재편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더욱 거래적이고 직접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는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협상력 측면에서도 한국은 충분한 카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동맹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미국의 국방비는 GDP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약 8,860억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NATO 회원국들의 평균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1.7%에 불과합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GDP 대비 2.5%의 국방비를 지출하며 이는 NATO 기준인 2%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한국은 캠프 험프리스 건설에 약 10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미군 기지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살펴보면 동맹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2023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3%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증액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맹의 비용 분담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첨단 무기 구매를 통해 미국 방위 산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은 미국의 네 번째 큰 무기 수입국이며 F-35 전투기, P-8 해상 초계기 등 첨단 무기 도입을 통해 상호응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입니다.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는 총 계약 금액 150억 달러를 상회합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미 동맹의 가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양국 간 교역량은 1,9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는 지난 5년간 800억 달러를 상회합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투자는 미국의 산업 정책과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접근은 오히려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군사적, 경제적으로 미국의 실질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향후 협상에서 중요한 레버리지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동맹의 패러다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동맹국이며 이는 오히려 한미 관계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전략적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기술 혁신 능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은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과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527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는 청정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입니다.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수치로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4위, R&D 투자는 GDP 대비 4.8%로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 기술 표준 특허, 메모리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 건설, SK하이닉스의 인텔랜드 플래시 사업 인수, LG에너지솔루션의 GM과의 합작 투자는 이미 진행 중인 기술 협력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한 생산시설 이전을 넘어 기술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입니다.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육지통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AI 특허 출원은 세계 3위, 양자 컴퓨팅 관련 논문 인용 지수는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술 보호주의는 역설적으로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는 프렌드 쇼어링 전략에서 한국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치포 동맹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 일본, 대만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이 동맹에서 한국은 첨단 공정 기술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바이오, 우주 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미암 연구 협력 프로그램,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는 양국 간 기술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술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전략적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첨단 기술의 발전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현 시점에서 한미 간의 기술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최근 워싱턴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연방준비제도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무역 구조가 근본적인 재편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경제적 도전은 막대한 무역 적자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3,820억 달러의 적자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나 한국과의 교역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280억 달러 수준의 적절한 무역 흑자는 오히려 건전한 경제 협력의 표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방문한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 공장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55억 달러 규모의 투자로 건설된 이 전기차 공장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첨단 기술 인력 양성,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시의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삼성전자의 170억 달러 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은 이 작은 도시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현지 대학들과의 산학 협력,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협력업체, 생태계 구축은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라는 트럼프의 비전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SK그룹과 LG그룹의 투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의 투자는 단순한 공장 설립을 넘어 미국의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산업에서의 투자는 미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과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의 파급 효과는 고용시장에서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만 명의 직접 고용은 물론 부품 공급업체, 서비스 업체 등을 포함한 간접 고용까지 고려하면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한국 기업들의 투자로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최근 발표한 미국 노동시장 변화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지목된 부분입니다. 칩스법과 IRA로 대표되는 미국의 산업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의 보조금 지원,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트럼프의 바이 어메리칸 기조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칼럼에서 강조했듯이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역 파트너를 넘어 미국의 산업 혁신을 함께 이끌어가는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 기술 보안에 대한 신뢰성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한미 FTA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40% 이상 증가한 교역량은 양국 관계가 얼마나 긴밀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협력이 이제 디지털 경제, 우주산업, 바이오 기술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미 경제 협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역 관계를 넘어 기술과 혁신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이 여정에서 한국은 더 이상 변화의 관찰자가 아닌 주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 트럼프가 언급한 핵을 보유한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워싱턴의 대북 정책이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최근 국무부 자문단과 함께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서 핵 동결을 통한 단계적 접근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의 기회입니다.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은 세계 시장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토류 매장량은 세계 2위 수준으로 추정되며 그 가치는 약 3조 달러에 달합니다. 마그네사이트, 흑연, 금, 철광석 등의 광물 자원도 풍부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가치입니다. 북한은 동북아 물류의 핵심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의 연결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새로운 물류 네트워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송 비용을 해상 운송 대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노동력 측면에서도 북한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는 미래의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반도를 통해 아시아 시장으로 공급하는 가스관. 프로젝트는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기회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성공단의 경험은 남북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2016년 폐쇄 전까지 개성공단은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했으며 이는 잠재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접근법은 제재 완화와 함께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실용주의적 접근은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북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이는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는 것. 이것이 한국이 직면한 과제이자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지난 40년간 글로벌 경제를 연구해온 경제학자로서 저는 한국만큼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쓴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해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저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한국이 보여준 최근의 성과는 경이적입니다. 2023년 기준 1인당 GDP 3만 5천 달러를 달성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수출 6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 혁신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글로벌 디램 시장의 45%를 장악했고 SK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더욱 놀랍습니다. BTS,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팝은 이제 글로벌 문화 현상이 되었고 기생충, 오징어 게임과 같은 콘텐츠는 세계 문화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 소프트 파워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시대의 도전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 탄탄한 공급망 관리 능력, 그리고 높은 기술 신뢰도는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과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청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OECD PISA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공계 졸업생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경제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적 역동성의 조화는 한국만의 강점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국은 오히려 빛을 발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도전을 혁신의 동력으로 전환해온 한국의 DNA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K방역의 성공은 이러한 저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10년 한국은 글로벌 경제의 핵심 축으로 더욱 강력하게 부상할 것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산업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문화적 영향력 또한 계속해서 확대될 것입니다. 트럼프 시대는 도전이 아닌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것뿐입니다. 저는 한국의 미래를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